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오늘 5월 10일 일요일날 오후 7시에 업데이트되는 시황전망과 전망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보시면 제목이 2차 전지는 그로키 상태. 그로키 상태는, 그로키라는 것은 혼수 상태 뭐 이런 것처럼 심각하죠.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고 이제 절망으로 가면 투매가 나오겠죠. 아직 2차 전지는 투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 투매라는 것은 양극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작년 23년도 7월 26일 이후부터 조정받고 아직 1년도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6개월 정도, 한 15개월에서 17개월 정도는 조정받아야만 반전에 모색할 수 있고요. 아니면 2년 반 정도, 2년 반이면 한 30개월 정도 되죠. 작년 7월부터니까 8, 9, 10, 11, 12, 1, 2, 3, 4, 5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 10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조정이라는 건 가격 조정하고 나면 그 다음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추세 상승으로 재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업황이 특별하게 뭐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양극재는 올해는 큰 상승은 없고 내년 하반기 돼야만, 내년이 아니라 25년도 11월 이후나 아니면 그때 뭐 25년 하반기 돼야만 뭐 사상 고점 돌파 시기든 26년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양극재를 계속 들고 있으면 박스권이라는 거죠. 뭐 추가 하락에 또 올라왔다 내려가. 지난번에는 50%가 금방 올라왔지만 지금은 20%, 저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올라가면 또 다시 저점 테스트하고 그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AI 반도체를 말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거랑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올라갔던 주식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시세가 났던 주식들은 5월까지 탈출 마지막 기회이다. 아니면 또 2차전지처럼 작년에 2차전지 양극재처럼 작년 7월 고점 내 9월달, 10월달, 11월에 11월 또 공매도 금지되고 해서 잠깐 올라갔다가 50%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바닥이다. 대폭등이 시작될 거다. 사상 고점 금방 갈 거다. 포스코 홀딩스도 50만원이니까 100만원은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있다. 아직도 이제 40만 이해하고 40만인데 지금도 계속 1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세론자들, 양극재 강세론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강세론자들은 작년부터 좋았잖아요. 올해 3월부터 이미 3월에 변곡점이 와가지고 이미 추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추세 하락에도 반등하더라도 또 하락하는 구조. 또 양극재처럼 그렇게 또 물릴 수도 있어요. 반도체 실적이 나오지 않은 AI 반도체.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 것은 뭐 한미 반도체, 이제 뭐 장비 업체들 몇 군데 빼고는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전부 다 테마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까? 나타났다. 새로운 주도주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뭐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걸로 돈이 몰리고 한
요즘은 선택과 집중,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두세 배는 기본 오릅니다. 그죠? 두세 배 정도 오르면 소형주들은 뭐 주도 업종이죠. 업종 세트가 대다수 오르면 대형주는 50% 이상 오르면 주도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니까 관련된 시장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먼저 보면 미국 주식입니다. 어저께 금요일 종가로는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올라갔고 테슬라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160. 지난번에 자율주행에서 급하게 올라서 20% 정도, 12%. 이제는 다시 눌림목을 주면서 전저점 테스트 해야 되겠죠. 아직 업황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안정 종목이니까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번 고점 찍었더라도 뭐 30%, 40% 이상 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엔비디아가 70% 빠지면 마이크로소프트 한 20, 30%대 빠지고 말았어요. 과거에. 그렇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아직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1200에서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5%는 빠진 거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은 뭐 아직 멀었고 인텔은 CPU 인텔 인사이드 CPU잖아요. CPU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은 뭐 앞으로 AI 반도체도 많이 하겠다는데 이제 시작하니까 늦은 거죠. 늦어 그래도 뭐 나중 되면 좋아지겠지만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미국의 마이크론도 아직 실적도 안 나오고 그렇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저거 보시면 다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으면 1번 보시면 이렇게 갭 하락했잖아요. 이때 갭 하락해서 반전하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은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급락하면 또 반전해서 이제 시세가 이제 천천히라도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엔비디아는 여기서 급락했잖아요. 그죠? 756 반전했잖아요. 그럼 요걸 돌파해야 되는 거죠. $930 이상은. 물론 돌파할 수도 있겠죠. 돌파하더라도 $1100 이상은 지금은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5월 22일 날 경우에 다다음 주 앞으로 2주 정도 일주일 반 남았는데 그때 실적이 잘 나와서 예상보다 잘 나와 다음에 가이던스도 더 좋으면 돌파해서 어느 정도 가다 다시 조정받을 거 보이는데 그래서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엔비디아 또 조금 소폭 반등한 게 TSMC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대만의 TSMC 실적이 지난번에 발표할 때보다 훨씬 더 향후 실적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뭐 그렇게 하면서 된다. 과거에 그래서 TSMC가 4% 정도 올랐는데 4월 매출입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YOY 기준 59.6% 올랐고요. 엄청 성장했죠. 7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지난 3월에는 34.3% YOY 기준으로 올랐으니까 3월보다 훨씬 더 성장했잖아요. 59.6. 그러니까 주식은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러히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AI 칩으로 넣고 가면서 AI 온 디바이스 이런 게 증가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칩에 애플도 그렇고 관련된 칩을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고 디바이스 관련된 그래서 모바일 칩 관련된 주문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는 뭐 꾸준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뱅크가 손정희 회장이 뭐 한 78조 정도 뭐 이렇게 AI 반도체 팹리스 칩을 팹리스를 이제 앞으로 강력히 하겠다. ARM에다가 사업부를 만들어서
AI 반도체 팹리스 사업부를 만들고, 그리고 칩을 설계 디자인하면 이것을 TSMC에 생산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개발해서 2026년도부터는 AI 칩을 GPU를 하는 엔비디아라든지 AI 반도체 칩은 뭐, 그래서 엔비디아를 경쟁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지금 AI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으니까 기업은,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된 손정희 회장은 항상 먼저 선행적으로 투자를 잘해요. 투자를 잘하는 것은 와, 세상을 읽고 빨리 투자를 해줍니다. 돈을 세계적인 투자에서 손정희 투자를 잘해줍니다. 과거에 오픈 AI 투자 많이 줬다가 오픈 AI 했다가 테슬라에도 팔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지 않았는 거죠. 그래서 팔고 나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로봇 회사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세계적인 로봇 회사 중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피규어, 테슬라 관련된 요 3개 회사들이 가장 괜찮은 회사들인데, 여기도 투자해 줬다가 제일 먼저 투자해 줬다가 다시 요 지분을 대다수 현대차에다 팔았잖아요. 정의선 회장한테. 아직 지분 한 20%가 10% 남아 있는데, 20%인가 20% 남아 있어요. 버스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엄청난 가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응해서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엔비디아라든지 오픈AI 이런 데, 오픈AI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10년 정도들 투자해 놓고 있다가, 손정희 회장 한 10년이나 이렇게 미리 투자했어요. 투자해 놓고 있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폭발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맨날 팔아먹어요. 그것도 그래서 큰 돈은 계속 벌긴 버는데 정말 큰 돈은 못 버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큼 그렇게, 테슬라 지분도 오픈AI에 있는 거, 테슬라도 전기차 만들다가 돈이 필요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잖아요, 지분을. 손정희가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가장 먼저 투자인데, 예를 들어서 손정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돈을 이제 오픈AI를 거의 장악하는 거니까. 세상 오픈AI가 챗GPT로 가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픈AI 챗GPT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거죠. 요게 아니면 엔비디아 칩이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대규모 언어 모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픈AI가 내일 신제품 발표합니다. 챗GPT 이용해서 검색 시장의 신제품을 해서, 그래서 알파벳은 좀 빠지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경제지표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소비자 요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하늘선 이상 가 있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주 뭐 크게 빠질 구조는 아닙니다. 주봉도 V자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게 16,000원 V자 반등해서 이 큰 장대 음봉을 지금 이렇게 다 돌파했으니까 안정적이에요. 그죠? 다시 이것을 22평선 깨지면 확실히 조정받는 거. 이제 만약 꺾인다면, 그러면 당분간 시장은 없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요것도 기다리는 게 변곡점이 한 5월 22일 그 정도의 주간 엔비디아 실적 보고 변곡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요게 이렇게 보시면 조정받을 때는 이렇게 30까지 안 내려옵니다. 조정은 30까지 내려오면 전부 다 조정이에요. 안 갑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주식은. 그래서 크게 가기는 쉽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에 77.2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67.4로 아주 둔화된 거죠. 77점에 67점. 와, 10포인트나 빠졌어요. 아주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 위축된 이유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미국 경기를 받쳐주는 건 탄탄한 소비였어요. 탄탄한 고용과 탄탄한 소비. 근데 지금 이제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급격히 둔화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의 요인인 거죠. 물가가 높은 거죠.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고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앞으로 소비는 줄일 거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리지수로. 그러면 소비가 줄이면 미국 경제를 받쳐줬던 고용과 소비가 둔화가 되면 GDP, 미국의 경기는 둔화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미 고용시장 둔화된 게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럼 소비가 심리가 이래 되는데도 급락을 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그런데 국채금리도 하락하다가 다시 반전해 준 게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좀 지속될 것 같아.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국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혼돈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줄게. 이번 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든지 소비자 물가 CPI라든지 요게 이제 발표되고 이번 주에. 그럼 이번 주 후반에 우리가 15일 쉬니까 그 이후에 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물가가 확실히 둔화가 돼야 되는 거죠. 물가가 둔화 안 되면 금리 인하도 늦어지고 경기 둔화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거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면 반도체 주식은 못 가는 거죠. 만약에 미국 경기가 지금은 탄탄한데 올해 4분기 정도 10월달 정도에 미국 경기가 둔화로 확실히 들어간다. 물가도 높고 고용도 둔화되고 물가도 높고 또 아니면 급격히 둔화가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게 지금 여기서 급락했잖아요. 4월 16일 날. 4월 중순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중순이기 때문에 6개월 뒤면 10월 중순이죠.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확실히 경제지표가 항상 변곡점 있는 경제지표는 10월하고 4, 5월 달인데 10월에 확실히 경제지표 경기가 둔화된 게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아니면 그때부터 둔화가 본격화되면 미리 빠진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했다가 금리 둔화가 크지 않은 금리 더 이상 인하하지 않다가 내년 상반기 지나서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면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 방어 때문에 다시 주식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아주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동원거사 전문가는 5월 달에 지금 보면 반도체는 빠져나와야 되고요. 빠져라. 많이 올라간 주식들 말하는 거죠. 이익 나 있으면 이익 실현하시고 만약 물리더라도 마이너스 10% 이내에 물리는 주식들은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참에 반전할 때. 내려갔다 반전할 때 희망을 갖지 말고 본전 근처 오면 팔고 다시 봐도 되는 거죠. 변곡점이 있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대다수 주식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주.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렇게 안 가고 있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해서 오히려 추세 하락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여기서 지금은 양봉인데 주봉이 음봉이 뚫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까지 중심선이 깨진다면 당연히 확실한 조정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대다수 주식들은, 미국 주식들은 테슬라도 지금 여기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붕괴할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하나 두 번 세 번째고 하나 두 번째니까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양봉이 뜨기 전에 양봉이 뜨고 확인하면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침체가 들어간다면 침체가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한 번이죠. 침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매수 구조고요. 그래서 이달에 원봉 끝낼 것 같고요. 8월 정도에 7월이나 8월에 추가 하락을 해서 이 저점을 테스트했는데 기본적으로 140달러 이하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68이잖아요. 140달 이하, 최근에 138달 요걸 붕괴를 한다면 그때부터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은 전부 다 목표치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당연히 138달러도 붕괴되면 우리나라 양극재에서들은 아직 바닥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보세요. 여기서 주식이 안 빠지니까 잠깐 올리는 거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전기차 업종이 지금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그럼 공장도 자동화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공장 짓는 건 줄이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갈 수도 있죠. 지금 41,000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땅선 중심선은 깨집니다. 이게 32,000이죠. 아주 중요한 게 35,000원과 32,000원과 35,000 사이에서 바닥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늦어지면 그 밑에까지도 빠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많이 빠졌다.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회복도 여기까지밖에 회복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 돼도. 왜냐하면 공장 시설 증설하는 게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보니까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기대를, 반도체는 한번 내려가면 반타작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다.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일봉 보니까 뭐 바닥 같잖아.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주봉 보면 끝났죠. 월봉 보면 이까지 빠져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다시 내려가면 반타작이니까 38,000, 15,000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60% 정도. 과거에 늘 그랬습니다. 그럼 올해만 안 그럴까요?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강원칩스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납품하려면 마하백이라 이런 거로 쓰면 디자인 설계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매출하면 늦어.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빠졌다고 반도체 하시다면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보세요. 칩셋 미디어 여기서 실질 먹는 일주일 단기는 일주일 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월달 작년 10 끝없이 빠지잖아요. 여기서 먹을 것 같아요. 한 번 물리면 그냥 30%예요. 보세요. 평균적 아마 여기 많이 삽니다. 일반인들 3만원 내외 28,000과 3만원. 그럼 30%는 빠지죠. 기본. 그러니까 복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식은 그냥 쌀 때 바닥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이 주식을 알면 이렇게 빠져서 고점대 얼마, 여기가 13,000원이잖아요. 그럼 6,000원 얼마, 여기가 6,000원이잖아요. 13,000원이니까 한 60% 빠지면 6,000원이나 5,000원, 뭐 6,000원, 7,000원 사면 리스크 별로 없어요. 회복만 해도 더블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식을 사놓으면 회복만 해도 그럼 6,000원 오르고 5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여기서 안 사요. 절대로. 왜 안 살까요? 소형주도 빨리 먹어야. 내 눈으로 못 봤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면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사요. 내 눈으로
초보자가 주식을 그동안 돈을 못 번 사람 내 눈으로 확인하면 돈은 이미 끝난 거죠. 1급 투자자가 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죠. 1급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한미반도 지금 개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면 못 먹어요. 실제로는 5만 대 가면 지금 갖고 3배겠지만 여기 확 들어가겠나요? 외국인만 있는데 항상 비슷합니다. 그죠? 자, 이수페타시스도 이것도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면 쟤도 AI 혁명실 수혜점은 작년 6월 말에 했으니까 여기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28,000원 사면 높은 가격에 따라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수익이 났을 때 한 30%잖아요. 38,000원 가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죠. 보고 여차하면. 그 내가 38,000원 문자 줬잖아요. 28,000원 산 것은. 그럼 다시 반타작 되는 거예요. 42,000원, 21,000원 사면 되는데 35% 40%만 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팔고 다시 사면 또 먹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사든지 그럼 여기서 사면 또 3만원 하면 30% 또 나오면 돼요. 그죠? 이미 그래서 주식은 초기에 사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많이 빠졌을 때 초기에 주봉이 시작할 때 항상 이럴 때 사야 돼요. 자, 주봉이 이렇게 수렴하고 위로 갈까 말까 이럴 때 사면 제일 좋잖아요. 이러면 10배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시점 여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한번 포스코홀딩스에 주봉이 어디예요? 45만원 가야 수렴해야 사야 돼요. 아직 사면 안 되는 거죠. 사는 시점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22년도 11월. 제가 그것이 22년도에 내가 12월 달에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해줬잖아요. 여기서. 23년도, 25년도까지 76만 5천원 돌파 시도한다. 그럼 22만, 25만원에 사면 3배는 먹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주식을. 그럼 여기서 아무리 사봐가지고 50만원이 그죠? 얼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여기 사서 전문가가 이제 70만 마지막 기회다 사는 기회 이제 100만원 간다. 거짓말이죠. 주식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차트로 보면 장기 투자하는 것은 여기 50만원에서 이걸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죠. 100만간 100% 되지 않는데 철강인데 철강은 이 사업부 절반은 철강인데 철강은 성장을 못 하잖아요. 고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2차전지 쪽에 양극재, 리튬부터 전부 다 25년부터 양상되는데 많이 그게 업황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작년 내가 4월 달에 양극재들은 하반기부터 악재만 나오고 잘못하면 반타작 나는데 진짜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아직도 매수 시점 안 왔어요. 근데 뭐 매수가 최고의 기회라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3천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손가락 3개만 심자로 침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그럼 여기가 막 사람들 바닥에 난리에 잠깐 올라가죠. 그죠? 또 폭락했어요. 와, 마지막 기회라 그래요. 그럼 또 폭락, 여기잖아요. 여기 3번 나오면 손가락 3개 쉬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보면 40만이에요. 이때 성장을 못하니까 이때. 근데 리튬이라든지 뭐, 양극재 사업은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25년도 나왔는데 18년 너무 빠르니까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3번 하고 또 반등했다 또 빠지죠. 또 빠져요. 그죠? 봐요. 여기는 조정파도니까 여기서 깨졌으니까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볼까요? 양극재만 주로 하는. 자, 그러면 지금 한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여기 저가는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멀었습니다. 이것도 15만원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땅선까지 찍어요. 안 찍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땅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4만 8천인데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에코프로 BM은 지금 살 이유가 없어요. LNF는 올해 아직도 멀었죠. 그죠? 근데 하나 두 번째니까 여기서 양번 뜨면 되는데 LNF는
올해 매출이 확 느니까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2차전지 쪽은 순수하게 2차전지적 자동차 전지인 양극재, 음극재 요런 것만 분리막 지금부터는 요것만 하는 주식은 잘 안 가요. 업황 우려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는 주식이 좀 나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박 회사들은 이 자동차 전지의 동박도 들어가지만 IT용 동박, 반도체용 동박이라든지 기판용 동박 이런 데 이게 성장하니까 그걸로 들어간 게 좀 낫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푸체엠은 포스코 푸체엠은 에코프로 BM보다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포스코 푸체엠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죠. 음극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연. 그 다음에 보강재도 하잖아요. 철강 쪽에.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지는 쉽지 않은데 그나마 덜 빠지는 게 많이 빠지 반도체가 많이 빠져 하이닉스가 더 빠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더 빠져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포스코 푸체엠은 아직도 멀었는데 하락은 주봉 차트로 보면 하나 둘 세 번이 떴잖아요. 세 번 떴는데 여기 저점이 여기가 저점 여기 저점 안 깨가지고 저점 아니에요 그죠? 26만 4 23만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 아직 안 깼잖아요 그죠? 안 깨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이 그럼 반등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적지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못 가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월봉금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 하나 여기서 가다가 빠져야 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도 얘도 이제 저점 테스트 이거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23만원 다시 오면 깨지든지 20만 내면 오더라도 얘는 이제 안정적인 2차전 양극재 말고도 수익이 나오니까 실적이 보시면 실적이 너무나 계속 안정적이 됩니다 그죠? 에코프로 BM은 올해 1,000억 나올지 이것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도 이제 장기 투자 양극재도 마찬가지 2차전지 장기 투자로는 지금 사면 분할로 사셔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신규 내려왔다고 2차전지 말고 반도체 산거 위험하고 지금은 가는 주식은 신주도주는 새로운 주도자가 이달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아니라 인터넷주 중에 인터넷주도 아니고 게임주예요. 게임주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100에는 NC소프트 넷마블 띄고 있죠. 은행과 금융주,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75% 장악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늦어지니까 그냥 올려서 그렇고요. 금융주도 그렇고. 자, CJ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CJ라든지 요 주도주는 CJ 그룹주 중에서는 지금 게임 CJ 그룹이다. 자, 그래서 CJ가 밸류업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그럼 또 CJ도 이것은 더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주도주로. 포스코 그룹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CJ 그룹이 갑니다. 작년에 포스코 그룹이 다 갔잖아요. CJ, ENM, CJ는 눈 감고 사도 됩니다. 지금은. 모멘텀도 있고. 이럴 수가 없어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미 하늘선 돌파하려고 했죠. 저점 높아지고. 이제 여기 돌파했잖아요. 이제 눌림목 주면 기회입니다. 이것은. 항상 주봉이 급등주의 기회고요. CJ도 보시면 이미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가잖아요. 그죠? 저 LG생활건강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봉이 갔다가 눌림목 주면 최고의 기회가 여기입니다. 하늘에서 눌려 여기가 최고의 기회죠. 그러면 이 35만 37만 정도 사면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거 주식 선물로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게임주를 주식 선물로 가서 해도 됩니다. 넷마블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지만 누르면 이게 제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삼성동 사고까지 팔아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85%나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것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은 이미 가고 있고요. 이미 잘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눌림목 구간에 된다. 제가 여기서 이제 크래프톤에서 여기서부터 사도 된다고 그러고 여기 기술적으로 15만 원. 그래서 이제 늘 오른 걸 내년에 오른 걸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그래서 게임주가 지금은 좋고요. 게임주는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없잖아요. 여기 이거 봐봐요. 21년도니까 11, 22, 23 2년 반 뒤에 가잖아요. 22년도, 23년도 11 이후에 2년이 빠진 2년 동안 여기 2년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하죠. NC소프트도 보세요. 21년, 23년, 21년도 2월 걷죠. 22년도, 24, 거의 3년 뒤에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더 워낙 많이 올라가서 그렇고 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소외주가 좀 더 낫죠. 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CJ ENM도 일본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J는 또 무슨 뭐예요? CJ는 식품이라 이런 것도 많이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 CJ는 시푸드는 이런 거지만 뭐 이런 것도 중소형주들도 가지고 있으면 만지 바닥이잖아요. 6천원에서 지금 60% 빠졌으니까 이거 사놓고 있으면 수익이 나요. 이런 것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또 여기까지 한 4천대 갈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은 이제 K팝이 세계적 같지만 K식품이 이제 그죠. 그래서 식품 회사들도 해외 진출이 하고 또 CJENM은 이제 엔트 같은 이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게 이제 주도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특별한 확실한 종목 빼고 나머지는 전체로는 가지 않는다. 주도주가 아니다. 주도 업종이 아니다. 장기 투자자는 쌀 때 사놓고 내년까지 보고 사면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주도주는 일단 게임주로 가고 있다. 원래 올해 제가 바이오 첫 번째,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자동차, 배터리는 개별적이다. 자동차 그 기아 이런 게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들은 손절가를 정하고 가야 되겠죠. 뭐 성장주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고성장주가 아니라서 뭐 2030년대까지 보면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 말고 본전 이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야 된다.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가는 장이 아니라서 미국 장이 이달 중순 이후부터 조정 들어가면 쉽지가 않은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트론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게임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7시에 올려줘야 돼서 아웃트로 보고 유튜브에 동방박사 1등주 TV가 있는데요. 이게 네이버나 동방박사 1등주 TV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1등주 TV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이렇게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뭐 영상 있으면 눌러주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3천에 2천에 이렇게 있죠. 조회수가 8,500명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제가 구독을 독려하지 않아서 저는 뭐 구독자가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독해 놓으면 뜰 수 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저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오른 주식은 안 사요. 한 두세 배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을 뭐 좀 1, 2년 정도 한 3년 정도 보고 한 두세 배가 오를 수 있다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개념이며 복리 때문에 그렇죠. 복리 투자 돈은 끝없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